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러한 본원적인 문제 속에서 산다 이거죠.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은. 그러니까 공산당 권력 체제를 단 0.001mm도 약화시킬 수는 없는데 비즈니스는 개방적 세계 시장을 상대로 완전히 열어놓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가시는 불쌍한 수령님이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콧근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번 보세요. Now, we here in democratic rule of law systems, we worry about this policy and that policy, this norm busting and that norm busting, this political figure and that political figure. But we survive. The craziest political figures, the most inept political figures, the most corrupt political figures. It's not existential for us because ours is based on resilient institutions. And so, to conclude, an answer to the quote from Xi Jinping that you presented, not only is every day existential for them in the sense that if they allow too much opening, their entire system can begin to unravel. Not only that, but they think that we can accelerate that process, that we can influence that process. The great fear of Xi Jinping and Putin when it comes to the U.S. is not things like NATO expansion. It's so-called color revolution. It's so-called democracy, Western values, rule of law, universal human rights, penetrating the Chinese public sphere, penetrat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spreading, and therefore giving rise to calls for opening up the political system. And they must live with this every day. Try to reap the benefits of the global economy and import the technology and impor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ke sure they deepen the trade ties and some of those dependencies on the Chinese economy that they're able to manipulate. But when they do that, the ideas and the values and the practices sometimes ride along with the technology and AI. And so that's a very difficult proposition to manage on a day basis. And we see how worried they are about this. And you know what? He's right to be worried.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체제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진핑 체제 계속 경직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존엄의 뇌혈맥마저도 석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증거가 있어요. 이 공산당 지배국가 이거를 이제 파티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정치 철학에서는 파티 스테이트인데, 그러니까 당 국가죠. 예. 당 국가에 두 가지 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당의 지배력을 국가에 대한 당의 지배권,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당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중국 헌법 개정된 거 보세요. 국가는 당이 관리한다라는 게 명확하다고. 그 앞부분 보면. 둘째, 이렇게 무소불위의 당이 되면서 그 당원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사회 모든 분야를 파고들어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그런 거를 틀어지는, 그 권한을 틀어지는 엘리트 집단이죠, 이제.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지. 중국에 한 9천만 명 되는데 그 당원 그 네트워크 안에 제대로, 그것도 이제 듣보잡 말고 제대로 네트워크 안에 올라서냐 마냐, 또 올라서 갖고 서로 권력 투쟁해 가면서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가냐 마냐 이제 거기에 쫙 이게 돼 있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텐진이, 중국이 이제 특별시가 4개가 있잖아요. 베이징, 텐진, 샹하이, 충칭.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재정적으로 저거 깔아앉지 않을까라고 의심되고 있는 데가 텐진인데, 지금 뭐 버스 기사도 뭐 몇 달째 월급 밀려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텐진의 그 시형 방송국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거기 무슨 종교인이라는 게 전부 이제 그 공산당에서 이제 그 절이나 이제 무슨 도관에다가 이제 파견 보내놓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절이나 도관에 이제 거기 그 시주함에 돈이 많이 쌓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 내세워서 거기서 이제 거금을 빌려서 이제 그 방송사 적자를 메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빌리자 그러니까 이 간땡이 부분이 저기 그 스님 나부랭이, 도사 나부랭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니 우리 저기 절과 우리 도관에는 남들이 돈 갖다 주는 데인데 어떻게 여기는 돈을 가져가려 그래? 여긴 돈 갖다 주는 데지 가져가는 데 아니에요. 이러고서 이제
이제 말하면 깡당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이 자식들이 그 간땡이가 뭐였어? 너희 3, 4일후에 그 큰 행사 있지? 그거 못해. 거기 너 위생도 안 돼 있고 지금 안전장치도 안 돼 있어서 출입금지. 비즈니스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 그때 대목이어갖고 1년 내내 들어오는 돈 중에 한 20%가 그때 한 번에 확 빠는 건데. 이런 애들이 이게 이 엘리트 집단이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본질적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그 소련의 그 네프 NEP 때 신경제 정책 때 그 혁명 직후죠. 1920년대 초부터 한 건데 그때 회복 부흥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신경제 정책도 그렇고 모택동의 대학진도 그런데 모택동은 머리를 안 쓰는 광인이어갖고 괜찮았는데 이 레닌은 영민한 사람이거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야. 그 사람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뇌 혈맥이 이제 굳지. 예, 경직되지. 조직을 경화시키니까 자기 뇌도 같이 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 1월 달에 이제 레닌 죽었을 때 그거 이제 레닌을 저기 그 미라 만들어 가지고 영묘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잖아. 이제 김일성, 김정일처럼 그 영묘 제일 먼저 한 게 레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뇌 다 끄집어내고 검시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뇌혈관을 두들겨 보니까 이런 석회같이 똥똥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똥똥 석회 소리, 석회 두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 이 사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지. 당 조직을 경직시키고 사회를 없애고 인간의 삶을 경직시켰으니까 나의 뇌세포도 같이 뇌혈관도 같이 경직시킨다. 나름 정직하네. 예. 그러니까 레닌은 적어도 머릿속에 들은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석회사리가 들어간 거예요. 막판에.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악마적 천재성이 없으면 역시 우동사리로 끝나겠지. 그래서 좀 권합니다. 좌빨 여러분들. 예, 그 해골 속에 있는 우동사리가 석회사리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인격 함양을 해보세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네. 자, 개혁개방을 택하면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이 혁명 후에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혁명 후에 회복하다가 뇌가 석회가 된 거거든, 레닌은. 개혁개방 택하면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문제를 아예 포기해버렸지. 푸틴이 딱 보니까 야 우리 많은 거 뭐야? 석유랑 알루미늄 뭐 자원 뭐 천지빛깔이네 뭐 가스랑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러시아는 그 저기 뭐야 국가라는 간판을 가진 큰 석유 회사 만들고 큰 자원 회사 만들어. 그리고 어차피 거기 돈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떡고물 좀 주고 그러면 되지 뭐.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비즈니스도 뭐 천년만년 가는 게 없거든. 비즈니스라는 건 계속 확장되고 변화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화석연료의 그 가치, 특히 미국이 이제 그 셰일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좀 불안해지니까 2014년에 우선 일 한번 저지르고 더 불안해지니까 2020년에 이제 한번 눈치 딱 봐서 저거 우크라 먹고 좀 다시 좀 뭔가 이게 러시아 옛날 제국과 같은 그런 틀로 짜갖고 이거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 비즈니스 자꾸 이거 약화되면 큰일 나. 이랬다가 이제 망조에 들어간 거죠. 중국은 또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해서 시장, 기술, 자본, 원부자재 다 의존하고 있는 애들 아니야. 이걸 다 의존하는 놈이 중국 특색 공산주의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개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그 속담이 있잖아.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문다고. 중국은 지금 하는 행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밥 주는 손은 물어갖고 그걸 완전히 아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먹겠다고. 그거지. 그게 개만도 못한 거죠. 이 머리 쓰는 게. 예, 참 내가 보기에는 정말 최소한 그래도 중국 공산당쯤 되면 뭐 라브라도라든지 뭐 보더콜리라든지 이런 종류의 그 정도의 지능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14억 사람들 중에 엘리트라고 뽑아서 훈련시킨 사람들인데 참 그래요. 예. 중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분열을 못해요. 이게. 이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느끼냐면요. 자, 제가 만약에 투신 자살해요. 강물에. 그럼 제가 탁 폼나는 저기 뭐야 저기 뭐 딱 달라붙는 말이에요. 그 아레나 수영판 딱 했고 폼나게 쫙 들어가면 안 죽습니다. 제가 한 수영 하기 때문에 헤엄쳐서 나와.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온몸을 다 사슬로 꽁꽁 묶고 다 채운 다음에 그냥 이런 쇳덩어리 여기저기 사슬에 달고 그 다음에 저기 요렇게 해서 채우고 저기 마지막 열쇠는 저기 바깥에다 확 던져놓고 퐁 들어가. 그럼 죽죠. 중국이 딱 그 꼴이에요.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한다고 3,500년 동안 얼마나 갈구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이제 막스도 보지 마, 레닌도 보지 마, 마오쩌둥도 보지 마. 우리 시진핑 수령께서 정리한 시진핑 사상만 보면 돼. 실제로 거기로 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념도 딱 제대로 이제 딱 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최신 통제 기술로 꽁꽁 엮어갖고 그냥 어떻게 꼼지락달싹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말하자면 조조의 그 적벽대전 연환계지. 이게 풀려야 뭐가 쪼개져 가지고 그 다음번에 무슨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전국을 전부 꽁꽁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세감 통처, 세뇌 감시 통제 처벌 시스템을 짜가지고 디지털 레니니즘 동물농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산당에 도전하거나 이를 대처할 세력이 존재하거나 성장할 수 없죠. 불쌍한 백성만 단말마적 발악을 할 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만 존재해. 야, 진핑아, 너 시켜놨더니 왜 나라 망쳐서 너 안 되겠어? 끌어내려. 이런 거죠. 그런 것만 존재한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공산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커넥션 짜가지고 관시로 헤쳐먹는 그 방식이어갖고 거기서 잔뼈가 굵고 와서 거기서 도당을 만들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라서 그 내부 투쟁에서는 공산당 자체를 문질러 버릴 수 있는 세력이 나올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시진핑이 구원투수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세력이 나올 수 있었으면 벌써 나왔어야 돼. 후진타오 때. 그래도 후진타오 쪽이 거기에 가까웠으니까. 그런 세력이 나올 수 있었으면 1989년에 자오지양 때 나올 수 있어야 돼. 자오지양이 이런 괴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이받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집안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죠. 자오지양이 그때 당석이 아니었나? 그랬다가 등소평 아저씨가 보고 야 지양아 내가 너 보고 민주화하라고 그 자리에 둔 줄 알아? 자식 겁대가리가 없네. 예, 군대 보내가지고 끌어내다가 집에 가둬버렸지. 17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소평의 아저씨가 그렇게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소평의 할배가. 네. 그래서 이 내부 투쟁에서는 공산당을 파괴할 세력이 아니라 네 다음 권력그룹 나갑니다. 네 다음 권력그룹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거 문제 한번 삐끗 가면 세계대전 터지는 놈들인데 흉악한 애들인데 이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내다봐야 되냐. 냉정하게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공산당 안 망해요. 저거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 저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제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장기 침체 속에서 몬도간의 내부 투쟁이 전개되는 거예요. 무한 내부 투쟁.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50년 모르겠어. 아무튼 두 자리 숫자야. 저거 쉽게 체제 변경 안 일어나요. 쉽게 민주화 못 됩니다. 저거. 꽁꽁 묶어놔갖고요. 아니 그러니까 꽁꽁 묶어놓고 열쇠를 저기다 던져버렸다니까 어떻게 풀 거냐고.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진핑 수령께서 하시는 그 화법을 보면 이게 딱 벌써 나타나. 이게 이제 화법이 유체이탈 경지에 이르렀어요. 2017년 딱 10월 19일 이게 5년마다 열릴걸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게 이제 시진핑 이제 2연임 들어갈 때죠. 2017년 10월이니까. 그때 시진핑이 연설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인류는 하나의 공통된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 운명체라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흥하고 같이 망한다는데 이게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전혀 느낌이 달라져요. 글로벌 커뮤니티 오브 커먼 데스티니예요. 인류가 하나의 공통 운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지향점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딱 뒷받침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중국 특색 공산주의가 인류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특색 공산주의를 하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인류 공통의 운명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저기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우리 시진핑 수령께서 우리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한 얘기잖아요. 푸영, 형하고 내가 인류 역사를 이끄는 두 명의 주인공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이미 그게 2017년에 딱 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참 대단하죠? 2017년에 그러니까 이연임 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커뮤니티 오브 커먼 데스티니, 인류가 하나의 공통된 운명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 운명체다. 운명 공동체다.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 예. 운명 공동체, 커먼 데스티니. 공동 운명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 운명 공동체예요. 정확하게는. 우리 이걸 운명 공동체로 번역하는데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글로벌 커뮤니티 오브 커먼 데스티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진핑 수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신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혹은 문재양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시진핑 수령의 말씀을 받잡고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시진핑 발언 이후 57일 만에 그걸 딸딸 외갖고 베이징에 가서 읊습니다. 제가 시진핑 수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뼈와 혈관성에 집어넣습니다. 12월 15일 날 베이징 대등에서 이제 앵무새 연설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 운명 공동체에 함께 합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일찍이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중국이 죽창을 들어라 하면 저희가 죽창을 들을 것이요, 망치를 들어라 하면 망치를 들을 것이요, 그것으로 저 족발이 저 외 땡을 대가리를 깨라 하면 깰 것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윤봉길 이사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직접 들어보세요. 네, 좀 구역질 나지만 들으세요. 양국은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는 그런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 또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거사로 한국의 항일운동은 중국과 더 깊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언제 중국으로 이민 가시나 지금 그 날짜를 좀 예측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점괘를 제가 뽑을 줄 몰라서 감히 예측을 못하겠군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진핑 아재가 점점 이제 구라가 세져요. 예, 공동운명체를 이제 딱 2017년에 표방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저기 왕훈인 그 인간이 해주는 건지 아주 구라가 세고 멋있어. 2021년에는 글로벌 발전구상 GDI를 딱 얘기를 해요.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2월 1일 올해 이제 그 우크라 1년쯤 딱 되니까 이제 뭐 우크라 편들고 그러냐, 아니 러시아 편들고 그러냐 이런 게 많으니까 내가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글로벌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안보구상을 발표합니다. 2023년 2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3월 15일 날 글로벌 문명구상을 발표하십니다. 저는 4월 15일이 아니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은 태양절이고요. 네, 태양절이고 존경하는 우리 김일성 위대한 아바이 수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죠. 네, 한 달 일찍 발표합니다. 3월 15일. 그래도 염치가 있군요. 예. 그래서 글로벌 문명구상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글로벌 문명구상이 시진핑이 2017년에 발표한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의 세계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라이엄버러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글로벌 문명구상을 지난 8월에 브릭스에서 이제 왕 웬타오죠. 상무장관, 상무부장 왕 웬타오가 이제 대독을 하죠. 시진핑이 뭐 삐졌는지 회의를 참여를 해놓고서 시진핑은 이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마지막 날이거든요. 비즈니스 포럼이고 클라이맥스인데 거기에 키노트 스피치인데
키노트 스피커인데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콧배기를 안 베고 이렇게 구수하게 훈훈하게 생긴 왕씨 아저씨 왕서방에 나오셔가지고 이 장문의 연설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연설을 보다 보면 야, 우리 시진핑 수령께서 드디어 유체 이탈을 하셔서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오늘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어쭈구리. 제가 시진핑을 타서 시쭈구리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어쭈구리 그냥 원어대로 했어요. 어쭈구리. 포용성을 내세우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이 포용성이 동성애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거거든요. 인클루시브네스. 그러니까 이게 이 서방과 이쪽에 이른바 소위 진보 진영에서 해체 진영에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